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욘디 오늘 강의를 맡을 서민입니다. 예, 날이 겁나 추운데 이럴 때는 따뜻한 방구석에서 비욘디를 시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성형 일기. 야, 성형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얘기하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형 일기라고 해 갖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욘디에만 해도 훌륭한 성형외과 교수님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성형 수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건 성형과 미용." 이런 말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성형 역사 쪼끔 얘기하고 제 얘기 쪼끔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도 성형 수술 원래 역사적 기록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진짜 이 재건 수술이 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형벌로 코를 잘렸어. 이거 코를 복원하려고 했다. 이마에 피부를 떼어다가 코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투가 끝난 뒤 서양에서는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이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수술이 잘 되겠습니까? 이마로 코를 만든다? 그리고 마취제도 없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좀 그랬는데 어 거기 근대에 들어와서 최초의 성형 수술은 전쟁 때 눈 주위 피부를 모두 잃었던 그분은 1917 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것이 공식적인 근대 최초의 성형 수술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 찾아봤더니 1954년 미국에서, 그 당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제 선배님들이 많이 미국에 가셨다 오셨죠.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고 1954 년에 돌아오신 유재덕 교수님. 이분이 얼마 전에, 얼마 전인가 명예박사학위 받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랬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성형외과가 인제 드디어 인제 환자들이 막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남성이 40%, 수술하는 사람. 코가 낮아서 사업이 안 된다는 이유였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런 걸로 사업을 잘 되려고 수술을, 진짜 성형하면 관상이 바뀌나? 바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손님 40%, 비용은 쌀 한 달 쌀값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건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하정우 아버님. 이분이 2014 년에 이런 말 했어요. "45년 쌍꺼풀 수술했고 내가 대한민국 1호 아니냐." 그랬는데, 2014 에서 45를 빼면 1970년 정도 되잖아. 그런데 이게 1964년 신문에 이미 성형외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건 이분은 1호 아니에요. 1호 아닙니다. 예, 그랬고요. 그리고 국내 쌍꺼풀 수술 1 호가 이 사람이래요. 딱 보면 진짜 요즘 트렌드로 봐도 미모의 분이 나온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사래요. 상당한 미모 소유자고 신여성이고, 일본에 가서 도쿄의 안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개업한 화신 미용원은 유명 인사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예, 이분이 미용하는 장면, 화신 미용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60 년대 성형 광고를 보여주는데 좀 노골적이죠. 곰보 얼굴이 미인형으로. 근데 또 이게 병원 이름이 미라병원이에요, 미라병원. 그렇습니다. 예. 잠깐 댓글을 읽어보면 바지락 슬찜님, 감자탕 뽀글뽀글님, 신수영 고래님, 활령남님, 감자칩 매니아님,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밤늦게. 그리고 성형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질문은 어 홍진주 선생님한테 또는 권장수 선생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1960 년대만 해도 근데 성형 수술이 그렇게 잘 쓰이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70 년대에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 기사에서 1 년에 한 10회 정도, 80 년대 20회, 90 년대에는 100 회 성형 수술이라는 말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이야 지금 성형 수술이 수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성형 수술이 왜 보편화됐느냐.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수술 실력도 발전,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단일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단일 민족이 불리한 건 뭐냐면 그 미모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전자가 섞이면서 더 우월한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서 그래서 예전에 70 년대에 우리 인제 현대차 현대중공업 노동자분 근로자분들이 중동에 갔잖아. 근데 중동은 알다시피 눈이 다 크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딱 가니까 그렇게 웃었대요. "어떻게 저렇게 눈이 작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성형이 더 절실한 게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 성형 얘기하면 좀 안타까운 분이 그 조용원 씨죠, 조용원. 그냥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의 소피 마르소라고 불렸던 정말 미모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연기도 잘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에는 그 조치원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무슨 영영과 여기서 교통사고를 당했죠, 가다가. 그래서 그다음에 수술을 받았고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술 그 실력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트럭과 충돌 후에 밖으로 튀어나가 전치 10 주. 사실 전치 10 주인데 이게 얼굴을 50 반을 꿰맸어요. 그래서 이 여배우한테는 거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피부 치료가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활동을 중단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정말 이분이 다시 복귀했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냐면 이 레이 양 알죠? 레이 양. 레이 양이라고 아주 미모의 여인이 있는데 저 직접 본 적도 있어. 네. 어쨌든 눈이 부셔. 그런데 이분이 87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87 년생. 그러니까 이분은 그 2000 2000년 이후에 중학교 때니까 2000년 이후지. 그 사춘 중학교 시절에 큰 교통사고를 겪었고 얼굴이 망가졌어.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이마도 찢어졌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미모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쪼끔 조용호 님이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그리고 예 이거 1980 년대에는 초등학생도 방학을 이용해 수술을 할 정도가 됐나? 제가 80 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진짠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90 제가 기억하기에 성형이 보편화된 거는 90 년대였을 것 같아요, 90 년대. 특히 90 년대 강남이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90 년대만 해도 그 미용 성형 특히 쌍꺼풀 수술만 해도 티가 났어, 티가. 왜 티가 나냐? 성형수술 자체가 서양의 미모를 우리가 본받는 거잖아. 거의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쌍꺼풀이 원래 우리나라 잘 없는데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인제 참 뭐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다른 눈에 서양인과 같은 쌍꺼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눈이 어색해진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진짜야.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 요거 특히 이것 때문에 다시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자연스럽게 쌍꺼풀 라인의 두께를 조절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인제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 콘도를 갔어요, 남자애들 5 이서. 근데 거기 가면 그 당시는 콘도 가면 콘도팅을 했거든요. 여자들끼리 온 사람한테 "거기 몇 명?" 막 이래 갖고 전화해서 물론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전 숨어 있었는데 그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콘도팅을 했는데 그중에 만난 여자분 중에 하나가 쌍꺼풀을 이제 딱 봤는데 시술을 한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쌍꺼풀 수술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의가 지금은 예의가 아닌데 그땐 제가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역시 의대생이니까 아는군요." 근데 의대생이라 아는 게 아니라 의대생이 그때 무슨 쌍꺼풀 배우지도 않아. 뭐 왜 아냐면 90 년대 쌍꺼풀. 티가 났어. 티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김조건 님, 아메리카노 님, 배체크 님 안녕하시고 양귀비 님 안녕하세요. 예. 저 2 주마다 나와요. 김조건 님, 배체크 님. 아 저 숨어 있지. 제가 나오면 콘도틱이 들려다 만다니까 좀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 근데 어쨌든 90 년대에도 성형이 뭐 쌀 한 달 값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비싸긴 비쌌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어려웠던 쪼끔 어렵지 않았나? 근데 야매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매로 뭐 부작용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때 그 성형 부작용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분이잖아, 이분. 근데 딱 이분 보면은 일단 이것만 그냥 원래 미모잖아. 그쵸? 지금 봐도 지금 이분이 나와도 미모인데 이분이 뭘 했냐면 어 얼굴이
커지면 더 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얼굴 키우는 시술을 계속했대. 그러니까 지금은 얼굴에 CD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얼굴이 인기잖아. 근데 그때는 보름달 같은 얼굴 이런 게 더 각광을 받던 시대였긴 한데 그렇다고 얼굴을 키우는 시술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성형수술을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죠? 그러니까 이분이 선풍기 아줌마라고 해 갖고 이게 그 여의 어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충격을 줬죠. 성형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 줬죠. 예. 근데 어쨌든 90 년대 예 이윤 님 저 수술 잘 된 거 저도 알아요. 이따가 제가 그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님 같은 그분 원장님 얘기도 할 건데 하여튼 90 년대 이후에는 그 90 년대 중반 이후를 넘어가면서 성형 수술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을 했는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있었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정말 '우리나라가 쌍꺼풀이 이렇게 많았나? 쌍꺼풀의 민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쌍꺼풀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뭐 미용, 성형 대국 순위인데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인구당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보니 뭐 대단 그렇지도 않더라고. 아르헨티나랑 우리랑 별 차이가 안 나. 그리고 브라질. 야 브라질 애들은 미 미모가 많은데도 성형을 하는구나 싶고 뭐 일본이 14위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70 년대 80 년대 활동하던 여자 배우들과 그 요즘 배우들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70-80 년대에는 관리라는 게 별로 없던 시절이고 근데 90 년대 활동했던 배우들은 그때 성형을 이제 전문적으로 받았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 김희선 이분은 심지어 제가 알기에 이분은 아마 피부과 의사랑 결혼했나? 그래서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게 2023 년도야 이게. 이때 몇 살이냐 김희선이. 46 세인데 이거 보시면 20 대도 어떻게 좀 막 그 헌팅하고 싶지 막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 대단하죠. 그쵸? 이 김희선 정말 근데 뭐 원래도 미모였고 뭐 그렇지만 관리도 좀 잘 받아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영애 씨 같은 경우 이게 2024년 기사인데 53 세. 이 방부제라는 말이 진짜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그런 미모죠. 근데 이분이 진짜 뭐 이분이 멜로를 찍어도 이게 '충분히 되지 않나?' 뭐 별 좀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인제 특히 신종숙 님 저 쌍수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 네 그리고 신종숙 님 그리고 저기 여기서 그런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여진 님 저 쌍수인 거 몰랐어요? 야 제가 쌍수를 좀 진작했었어 마음을 고쳐 먹고 진작했으면 저의 그 중년이 달라졌을 텐데요. 후회 많이 합니다.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이게 2006 년에 개봉해서 600만 이라는 되게 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는데 이 영화는 원래 이렇게 생겨서 남의 그 노래 대역해 주는 이것도 김하중인데 이분이 쌍수를 통해 그러니까 전신 성형을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제 겪는 일들을 되게 코믹하고 또 짠하게 어 그린 영화인데 여기서 제일 제가 감동적으로 웃겼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인제 수술했잖아. 그래서 인제 그 나중에 인제 남자랑 뭐 러브할 때 그 가슴 만지니까 아프다고 막 그게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 막상 또 말로 하니까 별 재미가 없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이거죠. 예전에는 90 년대만 해도 쌍꺼풀 하면 티가 났어. 그런데 나중에 2000 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게 원래 이뻤나 아니면 쌍수인가 이걸 그러니까 시술인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저스트 뮤직님 의학 강의 아유 의학 강의라고 맨날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걷고 '우리 모두 아름다워지자.' 뭐 이런 얘기니까 의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더 행복하고 뭐 편하게 하자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한 방법이지만 저는 미모 업그레이드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성형 혹시 뭐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때 제가 말하지만 이제 성형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성형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니까 그때 인제 네티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졸업 사진을 뒤지기 시작해. 그래서 성형 전 사진을 찾아서 "야 너 고쳤잖아."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갖다
네파라치라고 뭐 부르면서 연예인들의 학창 시절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고 성형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정말 하등 쓸데없는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태어난 대로 꼭 살아야 되나? 고쳐서 이쁘면 안 되나?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영애 씨예요. 이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근데 딱 봐도 이분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해. 원래 이랬으니까. 그리고 한소희 씨. 한소희 같은 경우도 이걸 딱 봐도 범상치 않잖아. 이런 분들한테도 아무 말 못 하지. 그리고 이분은 김희애예요, 김희애. 김희애가 데뷔한 게 여심인가 여롱 아니 모르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김희애 그때 이 얼굴로 데뷔를 했었대요. 뭐 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지금도 아내 유혹 찍고 아내 유혹이 아니라 부부 뭐 찍었죠. 그쵸? 그리고 이분은 황신혜. 황신혜 씨도 보면은 이거 뭐 성형이라는 얘기를 못 하죠. 그쵸? 모태 미녀의 정석. 자 이렇게 잘 타고나서 뭐 이런 분도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이분은 김혜수 씨. 뭐 김혜수 씨야 뭐 거의 여고생 때 데뷔해서 뭐 당연히 뭐 성형을 안 했겠죠. 그리고 이분은 나이도 좀 있어요. 지금도 이분 김혜수 씨는 뭐 이렇지만 뭐 중3 때나 지금이랑 뭐 차이도 별로 없죠. 이분이 처음 나온 영화가 아마 그거였을걸요. 깜 깜보인 깜보? 박중훈하고 깜보 나왔을걸 깜보.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그 중학교 앨범을 들키면 어쩌나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인제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김사랑 씨, 김사랑 씨. 뭐 "김사랑 넘어져 어떡해."라는 자극적인 뭐 듀엣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임지연 씨인데 근데 임지연 오른쪽 보면은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여러분 더 글로리 임지연. 왼쪽 사진 보면은 임지연 같지 아니 좀 눈매는 닮았는데 그렇잖아. 이거에 대해서 임지연 씨는 동명이인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임지연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서혜지라는데 서혜지 씨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이게 뭐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걸 찾아 가지고 저는 공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한데 제가 또 공개를 하고 있으니 2번 죽이는 건가?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손모양인데 이분은 원래 그 중학교 모습이 이건데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졸업사진을 다시 만들었어 중학교 때 앨범을. 그래서 좀 이거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저는 진짜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현영 씨처럼 그냥 "나 성형했다. 어쩔래?"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얼굴 전체 손댔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활동을 하면서 찬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이분은 홍수아 씨인데 홍수아 씨도 뭐 "나도 성형했다."라고 인제 뭐 고백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어쨌든 요새도 인제 보시면 이게 고윤정이나 고현정. 고윤정이 누군 좀 고현정은 아는데 고윤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2023년 요즘도 요딴 짓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자 연예인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예. 어 이연진 님 다시 하고 싶어도 무섭고 그 무서운 마음 이해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게 축복이야 축복. 어릴 때 뭐 그때는 성형하기 어렵잖아. 근데 그때부터 진짜 뭐 좀 외모 그러니까 그 초중고 때는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게 타이틀이 없으니까 외모가 거의 평가하는 기준 중에 거의 넘버 원이잖아. 그래서 참 거기서부터 많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왜 제가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 됐냐. 누가 내 얼굴 볼까 봐 무서웠거든. 얼굴 안 보게 하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하잖아 지금. 손태영 아이씨 알아버렸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딱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이를 보고 "귀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아이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아니지. 우리 어머니는 계속 뭐 이거 나 낳고 행복했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이 아이를 낳았다면 "미나 힘내자. 우리 인제 당장 마음 굳게 먹자." 뭐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아이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 이런 아이가 딱
그 당시에는 철이 없어서 몰랐지만 나이 들어 지금 다시 이때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요새 회귀 많이 하죠, 회귀. 이때로 회귀한다 그러면 와 세상이 이럴 것 같아 진짜. 사실 이 불도 없애야 돼. 더 깜깜하지 더 깜깜. 그러나니까 이게 대학교 입학 때 사진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란하죠. 그냥 심란하죠 정말. 말이 안 나오지 진짜. 이걸 보고 귀엽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이 좀 너무 이렇다 보니까 약간 좀 '덜 떨어진 애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봐봐. 정상이 아니어 보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잘생긴 애가 이러면 돼지랑 같이 사진을 찍어도 빛이 나. 그런데 저는 뭐 이게 봐도 그냥 그렇잖아.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잖아. 그렇잖아. 이게 제가 제 첫 방송 데뷔인 95년 사랑의 스튜디오 나오던 그때 95년 그 당시 장면인데 화장을 했는데도 눈은 답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어떤 세 얼마 그 10대 후반 20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어떤 제가 좀 겪어본 바에 의하면 20 살에는 주로 얼굴을 봐. 그리고 23 살쯤 되면은 다른 것도 쪼끔 보는데 못생긴 거 용서가 안 돼. 그리고 25 살 뭔가 상쇄할 뭔가가 엄청난 뭔가가 있으면 못생겨도 용서해 줘. 그리고 28 살. 28 살부터 그러니까 점점 여자분들이 관대해지더라고. 엄청난 뭔가가 아니어도 봐줄 수 있고 30 살 뭐라도 있으면 봐주는. 그러니까 저의 그 20 25 살까지의 저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소개팅을 짜겠는데 이런 애가 나왔어.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저 이런 적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적이 이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저를 딱 보자마자 여자분 얼굴이 급 당황해. 그러더니 인제 말이 없어져. 그 주선자가 인제 "여기 누구고, 누구고 나 먼저 갈게."라고 딱 일어나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주선자 팔을 딱 붙잡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 좀만 기다려. 나 금방 갈게요." 이걸 내 앞에서 했어, 내 앞에서.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람같이 가더라고요. 약속이 있대, 약속. 약속이 있대, 급한 약속이 있대. 약속 있는지 어떻게 알지? 그땐 삐삐도 없었는데. 휴대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제가 성형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남자였기 때문이기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가 성형하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좀 뭐 그 당시 좀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때였죠. 여자분도 자기 성형했다고 용기 내서 얘기하는데 남자가 성형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 말 이건 뭐 이 오른쪽 영상은 뭐냐면 제 마음이 별로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지. 저는 그냥 '어차피 이번 생은 텄다. 나중에 회귀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제가 최초로 성형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언제냐면 34살 때. 34살 때 제가 인제 그러니까 권장덕 선생이 제 의대 동창이거든요. 근데 권장덕 선생이 어느 날 이제 같이 술자리 하는데 그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는 성형을 해야 된다. 왜? 너는 쌍꺼풀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포 애프터 사진만 걸어 주는 조건으로 "너를 공짜로 해 주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동안 성형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럿 있었죠. 의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때 이 말을 듣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이 말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형을 내가 하면 인생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근데 이때 제가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34 살이면 그때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20대 때 내가 그런 수모를 겪고 나는 겪을 수모를 다 겪었는데 어 이 얘기를 '왜 인제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34 살이 뭐 그렇게 나이가 많어. 그런데 그러니까 살 날이 훨씬 많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땐 제가 그냥 좀 '에이 너무 늦었다. 인지상정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나 여자를 뭐 만나고 이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세상은 훨씬 다양한 사람을 그러니까 꼭 이성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왕이면 눈이 크고 뭐 더 좋으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저희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지금 저 쌍수를 반대하시는 어머니는 왜 반대를 하셨지? 네 안티인가? 근데 쌍수를 반대하신 저희 어머니도 어 그 제가 쌍수한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우리 아들 너무 근사하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 보고 좋은 거 보고 살면 좋은데 아들이 잘생겨지면 어머니도 좋고 또 제 아내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쵸? 그래서 저기 하는 게 낫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생각이 짧았어. 그냥. 그러다가 이런 저는 그래서 이 얼굴로 내가 봐도 진짜 이건 무슨 하얼빈에서 나오는 그 뭐 제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둡게 살았어 인생 깜깜하게. 그러다가 제가 2013 년에 이 베란다 쇼라는 프로에 나가요. 그때가 제가 인제 40대 때인데 이 베란다 쇼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룹니다. 제가 여기서 잘 못해 갖고 잘렸는데 어쨌든 그 잘리기 전에 뭘 했냐면 그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형. 그러니까 성형. 참고로 이건 뭐냐면 베란다 쇼에 나갈 때 어떤 그 베란다 쇼를 보던 어떤 그 시청자가 게시판에다가 아니 저를 그렸어. 제 팬이라고 그렸어.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내 팬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 보시면 너무 피부가 쭈글쭈글하잖아. 근데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진짜 그랬어. 피부 관리라고 한 번도 한 적 없고 눈도 이렇고 이 모습을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성형에 대해서 인제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성형 가서 저를 갖다 뭐 이병헌처럼 고쳐 달라 뭐 이런 헛소리하는 그런 이제 방송이야. 내용이 그거야. 근데 어떤 인제 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가 가지고 인제 이병헌처럼 뭐 "이정재처럼 해 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제 눈을 갖다 집게로 찝어 가지고 거울을 딱 비춰 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는 쌍수를 하면 이런 얼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정재만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저를 눈을 찝어서 그러니까 가상의 성형 그 사진을 그 영상 거울로 보고 제 모습을 되게 충격을 받았어 진짜. '이렇게 멋져지는구나. 와 눈이 이러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쌍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인제 굳히게 되는데 누구한테 수술을 받을지 인제 계속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40 대를 그냥 지나가요. 이게 아쉬워 좀. 그래서 제일 인제 제가 성형을 얘한테 받 인제 저는 이 친구 홍진주 선생한테 받아야겠다 생각을 처음에 했어. 왜냐하면 홍진주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홍진주 선생에 대한 소문이 어떤 거였냐. 어 어떤 병원의 간호사가 홍진주 선생한테 성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환자로 왔던 어떤 그러니까 오신 환자가 그 간호사 눈을 보고 "성형 어디서 했냐."고 "나 거기 소개해 달라."고 해서 그 병원에 가고 이런 식으로 몇 명이 그렇게 갔대. 그걸 보고 '얼마나 성형을 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홍진수 선생을 딱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거든. 근데 얘가 이름이 박철수고 지금은 인제 강남역의 윙클 성형외과 원장인데 이분이 저한테 "야 친구니까 내가 너 해 줄게."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할까? 얘한테 하면 좀 할인 많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또 권장도 선생도 이제 권장 선생이 그러니까 저는 권장도 선생이 있잖아요. 싫은 건 아니야. 그리고 이분이 실력이 있지 당연히. 연예인 많이 했잖아. 그런데 저는 약간 홍진주보다 꺼려졌던 게 뭐냐면 이분이 학생 때 역도부였어요, 역도부. 여러분 역도는 섬세한 운동이 아니잖아. 왠지 거칠지 않아? 실제로 이 권장도 선생은 근육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성형이라는 이 섬세한 내 눈 가뜩이나 작은데 여기다가 뭘 하는데 근육질의 사람이 이걸 의사한다는 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성형 마인드를 심어준 분이지만 이 친구한테는 제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누구를 만났냐. 어디 부산에 무슨 약간 그 뭐 강의 비슷한 거를 이제 하러 갔는데 거기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부산의 모 성형외과 원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넌 쌍수 하나로 안 된다. 너는 전면 개조를 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돌처럼 만들어 주겠대요. 그 대신에 학 휴직을 하고 몇 달만 입원해 있으래요. 근데 제가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무슨 황당한 소리 하고 되게 넘어갈 것 같잖아. 근데 저 있잖아요. 저 이 말 듣고 나서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김에 여기서 할까?' 생각하면서 이분 명함을 있잖아. 이분 명함을 지갑에
1년 동안 거의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이걸 보면서 '이분한테 해야지, 해야지.' 하고 이분한테 받은 후기 이런 거 찾아보려고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너무 솔깃했던 거야. 그랬는데 그러다 만난 분이 바로 이분이죠. 전 결국 이분한테 했는데 이분이 강남 삼성 성형외과라고 이게 압구정 로데오 4번 출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은 이분이 인제 거기 없어. 그래서 찾으면 안 돼요. 어째 이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이분이 이제 뭐 다른 일로 만나서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뭐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성형을 단지 눈이 커서 뭐 눈이 커지고 이뻐진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왜 성형을 하는가를 진짜 이분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저는 진짜 이뻐지려고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한테 이 말을 해 줘요.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너는 이마에 주름이 왜 있는 줄 아냐."고. 그래서 "왜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눈을 뜰 때 이마에 근육을 쓴다. 남들은 눈을 그냥 뜨는데 너는 이마에 근육을 써서 눈을 뜨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눈꺼풀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이 눈을 뜨려면 이마 근육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름.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눈을 뜨고 막 이럴 때 저는 유난히 인상을 많이 쓰는 그런 게 이유가 눈이 자꾸 덮이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형을 미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인 이유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쌍꺼풀을 했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유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눈에 눈을 거의 안 떴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도 약해 있고 그리고 눈꺼풀 처지고 너는 쌍꺼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위를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남들은 이렇게 눈을 떠서 치켜뜨는데 저는 항상 위에 볼 때는 이렇게 봤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아픈 얘기를 하면서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래서 인제 제가 그리고 이 말을 또 그래서 이분이 말했어요. "네가 아이돌처럼 나는 널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미모도 좋지만 너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냐. 너 지금까지 살아온 정체성, 너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서도 이뻐진다." 이렇게 해 준다. 이 말에 제가 완전히 뻑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마음의 준비할 시간을 1 년만 달라고 그랬고 1년 후에 인제 딱 그 병원에 제가 인제 가죠. 네. 말고이 귀님 여기 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분 그때 이 성형외과를 찾아갔고 그리고 인제 수술을 했죠.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갔어요. 수술 시간은 30 분. 그리고 뭐 선글라스도 필요 없고 '선글라스도 필요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산책하듯이 수술하고 돌아오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 시간이 무려 한 4 3 시간? 2 시간? 3 시간? 이 정도 됐고요. 이게 인제 제 수술하고 나서 모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앞팀도 했고 그리고 배에 지방 빼 가지고 눈 밑에다 넣어 주기도 하고 막 그리고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국소 마취였어, 국소 마취. 저는 그냥 잠깐 뭐 한 잠 졸고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감각이 다 있는데 국소 마취 그리고 자꾸 저한테 "눈 이렇게 해 보라, 이렇게 해 보라." 이걸 2 시간 정도 하는데 난 너무 힘들었어. 이걸 알았으면 정말 제가 했을까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아팠고 그리고 그 당일 날은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큰 어떤 고마우신 분이 저를 천안까지 태워다 주셔 갖고 제가 집에 갔는데 눈이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 나중에 인제 그로부터 한 1주일? 처음에는 얼굴이 끝장이었는데 1주일쯤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 나와서 이거 보세요. 이 비욘디 이게 영상인데 쌍꺼풀 수술 동기와 후기. 이게 미쳤죠. 1주일 만에 왜 이런 모습으로 왜 방송에 나가. 근데 저는 이게 붓기가 그나마 빠진 거라서 인제 좀 '나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야. 근데 나중에 사진 보고 사람들이 이거 여러분 이게 너무 그쵸. 이게 이 붓기가 빠지기까지는 최소 6 개월 그리고 길게 한 2년 정도 돼야 이게 완전히 자리에 잡힌대.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비욘디에서 이거를 찍었고요.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거 보면 쌍꺼풀 하려던 사람도 그만두겠다 싶은 그런 얘기인데
예. 그 수술할 때 봤었죠, 김적곤이. 그 영상으로 다 있잖아.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그 수술한 그 당시 영상 좀 그 보세요. 수술한 모습 보고 놀랐어요. 너무 무섭게 변했어요. 주름도 더 많아 보이고 댓글 보고 "성형 잘 됐다는 둥." 하는 소리 좋아하지 마세요. 솔직히 안 했을 때가 훨씬 좋아요. 헐 왜 한 건지 꼬막 같아요. 근데 그 유수정 님은 그래도 저한테 "붓기 빠지고 자리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후회를 굉장히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괜히 나댔다.' 싶어서 그다음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러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어 진짜. 쌍꺼풀도 보이고. 그러는데 근데 저기 제가 그러고 인제 다시 빨대 그 유튜브 방송을 인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원장님이 그 저한테 뭐라고 인제 카톡을 보냈어요. 원장님이 그동안 뭐라 했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인제 눈의 근육 같은 것도 다 만들어 줬고 하니까 이 눈을 갖다 스스로 치켜뜨는 연습 그러니까 이마를 쓰지 않고 눈을 부릅뜨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랬는데 제가 잘 안 하니까 방송 중간에 카톡을 보내줘요. "오늘도 방송 보았는데" 끝나고 "눈을 뜨려는 연습을 해. 이마로 눈을 뜨려고 하지 마. 눈으로 뜨려는 연습을 해라."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족했는데 아직. 이래 가지고 제가 점점 인제 이 쌍꺼풀이 자리를 잡아가고요. 예 그래서 눈이 뜨는 근육만으로 눈을 뜨는 연습을 빡세게 했고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나니까 여러분 뭔가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받쳐주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정말 다른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1년 지난 뒤에는 이렇게 정말 이 지금 모습이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의 아버지 박 원장님 예 어쨌든 지금은 진짜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잘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댓글을 안 읽었는데 참고로 여러분 박 원장 박영진 원장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이 아랍에미레이트 가 계세요. 그러니까 두바이. 거기서 두바이에 스카우트 돼 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또 그 머리숱 없는 분들 줄기세포 이식으로 이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분 이분이 거기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주로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욘드 잠깐만요. 댓글만 좀 읽어 볼게요, 댓글. 네. 100 명이 넘게. 그 날자 호두님 "성형하고도 저 정도니" 야 근데 성형 그래도 그전보단 낫지 그래도. "너도 좀 해라." 그러면 그리고 이윤님 "저는 대학교 1 학년 때 만난 남자랑 33 년째 같이 살아요." 네. 예 그러셨구나. 별유랑님 "못생겼다면서 잘생긴 얼굴만 보여주시네요." 무 별유랑님 네 저기 눈이 좀 좀 높이셔야겠는데 얼굴이 밥 먹여주는 거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아니겠지만 몰라 삶에 훨씬 저기 자신감이 자신감이 들어요 저는. 예 세계화 님은 지금 무슨 뭐가 이렇게 화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웹툰 생각나 근데 외모지상주의 웹툰은 처음과 달리 갈수록 이상하게 학교 폭력으로 가던데. 어쨌든 그렇고 네. 그 예. 어 이웃 님이 몇 년 후에 홍준표 선생님한테 풀페이스 리프팅 받으러 간다는데. 근데 풀페이스 리프팅 이게 페이스 오프잖아. 주변에 한 사람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워 이것도. 그리고 레나 님 "내가 제목을 써 줬는데 넌 왜 들어왔니? 성형 얘기하지 말라는데." 그리고 뭐 블랙동이 님 뭐 다크서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건 뭐 다크서클도 성형으로 다 커버될 걸요 아마? 그리고 네 결혼 두 번이나 하신 거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 진짜 뭐 이건 변명 같지만 이 부모의 강권으로 첫 번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선택으로는 두 번째 뭐 넘어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같이 첫 번째는 그래서 6 개월 만에 쭉 났어요. 네. 저스틴 뮤직님 사실적. 예 정말 이 성형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그 아이 그 뭐 제가 아이돌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아이돌. 제가 그때 진짜 부산 원장님을 만나러 갔으면 저의 모습은 저의 외모는 또 어땠을까. 아마 그랬어도 아마 저는 그냥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제가 없어지는 것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새로운 저로 또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김조건님 말씀대로 진짜 아버지 만난 그런 얘기였고요. 뭐 병원 추천은 뭐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인제 제 동기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의사의 전성기는 여러분 저는 40 대? 40 대가 제일 잘하지 않나? 40 대 50 대? 그리고 제가 제 친구 중에 그 강남 스타 성형외과 하는 그 친구랑도 좀 친한데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그 입 들어가게 하는 그 수술을 원래 가지고 개업했거든. 근데 그걸 너무 잘하더라고. 그것도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전 웬만하면 성형은 다 그 삶의 자신감과 이런 걸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뭐 '야 이 나이에 해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저는 뭐 혹시 가능하시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뭐 리프팅도 하신 분이 되게 만족하고 그런 거 보면 뭐 근데 지금은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80 년대 70 년대 그 당시만 해도 그냥 태어난 대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그 시대보다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뭐 마음을 넓게 열린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인생 뭐 100 년이라 치면은 50에 하면 50 년을 또 이걸로 버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나라 가는데 너 한 2년 됐으니까 너 한번 점검 한번 해 줘야지." 이런 말해서 저랑 아내랑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좋은 시술 받으시고 자신감 있게 사시기 바라고요. 쪼끔 빨리 끝나야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